애쓰지 않아도 대시 최은영. 쇼코의 미소로 유명하신 최은영 작가의 짧은 소설집이다. 그동안 여러 곳에 발표했던 글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총 14편의 짧은 이야기들이 담긴 책이다. 14편의 이야기들은 모두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어진 이야기 같다. 작가의 말에서도 이 모든 이야기들에서 자연스레 지난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면 답없는 미래를 고민하는 데뷔생, 걸어다니는 이야기를 다룬 한남동 옥상 수영장, 고양이를 추억하는 임보일기, 꿈결, 무급휴가, 친구에 대한 기억을 다룬 애쓰지 않아도, 숲의 끝 등등 14가지 이야기들로 되어 있다. 애쓰지 않아도. 중학교 3학년이 된 나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사이비 종교의 공동체로 들어간 엄마 때문에 서둘러 서울로 이사를 하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 그곳에는 모든 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인 유나가 나에게 손을 내밀며 친구가 되었다. 유나같이 매력적인 아이가 나에게 친구를 하자고 하니 나는 늘 그 무리에 속해 있지만 불안했다. 내가 그 무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유나가 알아챌까봐 조마조마해했다. 유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녀가 읽는 잡지를 따라 읽고 유나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지냈다. 2학년이 되고 수학여행에서 술을 마신 나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유나에게 털어놓는다. 다른 애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얼마 후 이 사실은 모든 아이들이 알게 된 듯 했다. 3학년이 되고 나는 유나와 다른 반이 되었고 유나와는 다른 반이라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고 그렇게 3학년을 보낸 후 대학생이 되었다. 유나와 나는 같은 대학교에 같은 단과대학을 다녔지만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만 하는 사이로 멀어졌다. 나는 캠퍼스에서 그 애를 우연히 만나면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선아라는 친구로부터 유나가 내 엄마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퍼뜨린 것을 듣게 된다.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던 것을 받아들인 나는 진작 흘렸어야 할 눈물을 뒤늦게 흘린다. 그리고 그 후로는 캠퍼스에서 유나를 만나도 아는 척을 하지 않게 되었다. 대학 생활도 그렇게 흘러가고 유나는 졸업 후 회계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나는 광고 회사에 다니다가 결혼하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퇴사를 결정한 후 회사에서 책장을 정리하던 나는 은희경 작가의 새해 선물이라는 책을 발견한다. 책 커버를 열자 그 안에는 다정한 유나의 글씨가 보였다. 영원히 용서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유나를 별다른 감정 없이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한남동 옥상 수영장. 유진은 그해 봄 여름을 걷고 또 걸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동아리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무엇인지 선배들에게 묻자 남산타워라고 대답한다. 유진은 동아리방을 나와서 남산타워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4시간 정도 걸려서 타워 정상까지 올라간 그녀는 예쁜 야경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왔다. 남산을 다녀온 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끌리는 대로 걷다 보면 작은 동네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심지어 계곡도 나오는 곳이 서울이었다. 유진은 졸업을 하기 위해 초급 일본어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에서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를 모르는 학생은 유진과 이호연이 유일했다. 그런 친구가 한남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호연은 어느 날 유진에게 수영장 쿠폰을 주었다. 유진이 서울역까지 걸어갔던 날 지갑에 있는 그 쿠폰이 생각났다. 그래서 이태원으로 가서 수영복을 하나 구입했다. 그리고 그 호텔을 찾아가지만 개장이 내일이란다. 그래서 호텔을 나와 입구에 서 있는데 호연을 만났다. 호연은 유진을 데리고 수영장으로 들어갔다. 수영장 물에 다리를 담근 호연이 유진을 부른다. 유진도 호연과 같이 풀장에 다리를 담근다. 수영장에 들어가 수영을 하는 호연이 웃는다. 유진도 따라 웃는다. 그곳에 그렇게 오래도록 앉아 있고 싶었다. 저녁 산책. 혜주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성당을 갔었다.
그 이후로 꾸준히 성당을 다니며 안젤라라는 세례명까지 받은 해주는 성당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고 결혼식도 성당에서 하기까지 했지만 더 이상 성당을 다니지는 않았다. 그 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딸과 둘이 살기 시작한 후 이사간 집 바로 앞에 성당이 있었다. 딸과 함께 동네 산책을 하면서 종종 성당 앞마당에 들어가 보곤 했다. 그때 딸 유리가 성당을 가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해주는 유리를 데리고 10년 만에 미사에 갔다. 마침 어린이 첫영성체 준비반을 모집 중이라 유리도 그 반에 들어갔다. 첫영성체를 마치고 유리는 복사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신부님이 미사를 진행할 때 보조하는 역할인 복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유리가 복사단에 들어가자 해주는 복사단 자모회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는다. 한동안 열심히 성당에 다니던 유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복사단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무렵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아서 키우게 되었다. 강아지 이름은 도우라고 지었고 유리는 도우를 끔찍히도 아꼈다. 도우를 키우는 유리를 보며 해주는 이제는 유리를 따라 달려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작가가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서투름과 그 감정을 모티브로 그린 14편의 이야기에서 우리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작가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한국 사회처럼 감정에 대해서 세심하게 돌아보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건 되게 소중한 거야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녀가 작품에서 다루는 마음과 감정들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책이다.